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산재 전문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흔하게 하지만 치명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뇌혈관이 막혀버리는 뇌경색입니다. 멀쩡히 출근했던 가족이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유가족이나 그 재해자는 당황한 나머지 병원 진단서와 회사에서 떼주는 출퇴근 기록부만 달랑 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뇌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사건은 단순히 일하다 쓰러졌으니 산재다라고 하는 그 주장만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공단은 여러분의 과로를 알아서 찾아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 실제 승인 사례를 바탕으로 뇌경색 산재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조사해야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몇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주제 3가지 정도를 설명드리려고 하니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첫째, 기저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뇌경색 발병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기초질환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가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업무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그 개인 기저질환 때문에 쓰러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한 공장장님의 뇌경색 사건이 그러했습니다. 이분은 혈당 수치가 250을 넘어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경계치에 이르는 등 기저질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관리자 직위에 있다 보니 표면적인 근로시간만으로는 과로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재조사의 가장 그 핵심은 현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공장으로 달려가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동료들을 만나서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수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표면적인 업무 외에도 생산 현장 관리자로서 겪는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업무 부담과 가중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재해자가 평소 당뇨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의무기록지를 사사치 분석하면서 관리가 양호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구축했습니다. 결국 기저질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뇌경색 산재 승인이라고 하는 그 쾌거를 얻어냈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서 지레짐작으로 산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과로의 흔적과 기록을 찾아내고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병원 자료를 분석해서 기저질환의 관리 상황을 분석하면 어느 순간 어려웠던 사건은 길목에서 해법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병일자를 제대로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재 과로 사건의 핵심은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12주간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점이 되는 발병일자를 잘못 잡으면 이 12주간의 그 근로시간 계산이 완전히 어긋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자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그 날을 무조건 발병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쓰러지기 전부터 두통, 시야장애와 같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그 상황,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원 진료를 먼저 받은 기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쓰러진 날을 기준으로 12주간의 근로시간을 다 조사해서 제출했는데 나중에 공단에서 최초 증상 발병일은 일주일 이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발병일자를 당기겠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이 밤새워서 계산한 12주간의 초과근로 데이터는 완전히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되고 산재조사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조사 초기부터 산재 전문가와 함께 MRI, CT 등의 영상자료와 초진 기록을 검토해서 나의 평균 임금이나 과로 시간을 입증하기 가장 유리하면서도 의학적으로 타당한 최초 발병 시점을 전략적으로 세팅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제가 실무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회사가 도와줄 테니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을 믿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산재 인정을 하니까 출퇴근 기록부는 다 떼어줄 거니까 이거 그대로 공단에 제출하면 승인 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 유족분들은 안도하고 그 서류를 그대로 그냥 공단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자료를 순조롭게 제공한다고 해서 산재 승인이 그냥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산재 승인의 결정적인 그 열쇠는 여러분이 어떻게 과로를 입증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회사나 공단이 여러분의 과로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과로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산재 사건이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를 인정하니 산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입증 책임은 회사나 공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뇌경색 산재 사건에서 승인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첫째, 기저질환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의 답을 찾는 그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확한 발병일자의 그 설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사의 자료를 맹신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철저히 분석해내는 전문성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로사, 뇌경색 산재 사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 3개월간의 과거 행적을 눈에 보이듯 입체적으로 그려내는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 영역입니다. 이 중요하고 어려운 싸움을 결코 혼자 감당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나 네이버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최적의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체크하신 후 필요하시다면 산재전문노무사의 상담을 통해서 해법을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뇌혈관 질환으로 고생하는 산재 근로자와 그 유가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